손문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라고 부르기로 한 분들이 390명 국내로 오셨잖아요. 근데 10년 전 아프간 바그람에 있는 병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던 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진천에 계신 그분들 중에 다수가 그때 병원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35가구.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35명이고 그분들이 다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127명 아이들이 예, 직원까지 하면 거기다 이제 35를 더해야 되고요. 한 거의. 3분의 1 정도는 될 것 3분의 1 같습니다. 정도입니까? 예, 대사관 직원들도 꽤 있어서요. 병원이 규모가 제일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을 또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3분의 2 정도? 그분들 중에도 3분의 1을 아시고 10년 전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라 예. 계속 연락을 그동안에 주고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예. SNS로 계속 뭐 소식은 전해 듣던 친구들입니다. 그 병원이 개설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20대나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됐겠네요? 예, 예. 통역 같은 친구들은 뭐 갓 졸업한 친구들은 20대에도 있었고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노화가 빨리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 또 수염도 기르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뭐 한 30대 초반 어린애들이 지금 생후 1개월부터 17살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10년 전에 20대에서 30대 초반, 10년 지나서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 네, 40대 많아야 그 정도. 젊은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죠? 예, 다 젊은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 것이고. 그분들이 바그람 병원에서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뭐 직능별로 다 와서요. 의사가 이제 치과 의사 2명까지 포함해 9명. 의사가 9명. 예, 간호사가 한 8, 9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여자 간호사도 있더라고요. 조산사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사, 그다음에 약사가 한 6명. 약사. 예, 방사선사 2-3대, 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이제 통역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원무과 IT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한 35명. 기본적으로는 그 전문 의료직들이네요. 우리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방사선사까지. 예, 방사선 엑스레이 찍던 친구.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통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의료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IT 담당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통으로 온 거네요, 거의. 바그람 병원이 저희 재건사업단이 철수한 다음에 폭파돼서 없어졌는데 그 친구들은 폭파했다면서 진짜로. 예, 폭파돼서 페이스북에 폭파됐다고 떴던 그걸 폭발을 시켜. 예. 자기들이 쓰면 되지. 근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외세가 운영했던 병원이다.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콘크리트로 잘 진 건물이어서 웬만한 재래식 무기로는 폭파가 안 되거든요. 뭔가 로켓포나 뭐 센 장비로 폭파가 됐을 것 같아요. 굳이 폭발을 시킨 거죠. 예. 굳이. 이분들이 다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무하던 멀쩡한 튼튼한 건물인데 폭파시킨 거를. 아프가니스탄 일반 국민들도 그 위치에 한국이 계속 병원 사업했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누가 폭파했는지도 알 거고. 탈레반이 했겠죠. 예. 뉴스거리가 되니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심정도 알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근무했던 건물이 무슨 죄가 있어? 건물도 폭파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니까.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 김일웅 참사관하고 포옹한 사진으로 알려진 그 통역하신 분, 그분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 말로는 카불에 그렇게 빨리 탈레반이 들어올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집이 2채가 있고 차가 있고 통장 잔고가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예. 현금화할 건 현금화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사 친구한테도 전화했었는데 멋있게 약국 새로 차린 것 같은데 다 두고 왔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사하던 분도 예. 본인이 새로 이제 오픈한 약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잘 개원을 했는데 뭐 어쨌든 다 버리고 온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탈레반 들어오면서 돈이 없는 거야. 살 사람도 없는 거지. 현금도 없고 전 재산을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보통 결정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많이 신뢰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용하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니 한국을 선택하는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 예, 예. 이게 재산 다 버리더라도. 그런 걸 아예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죽느냐, 사느냐 기로해서 한국 정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였더라고, 보니까. 줌 미팅이라도 하려면 노트북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다 놓고 온 거죠, 다 예, 노트북 같은 것도 챙겨올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방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제가 통화한 친구들은 다 없었습니다. 예. 그것도 챙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가장들은 어떻게 여기서 탈출시키냐 이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린애들이 많아서 나섰는데 한국 정부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그럼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런 기로에 쓴 거지. 예, 예. 본사 참사관님도 그래서 예, 안면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그래도 조금 듣기는 했었는데 그 대사관이 철수한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오히려 현지 직원을 통해서 그분이 밤새워 잠도 안 자고 일한다. 예. 아프간 분들이 예. 제가 이제 그 상상을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야 돼. 그런데 내가 갈 곳이라고는 아프간 정부가 김호준 씨 오세요. 이 말 하나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달라졌어요. 이분들을 보는 각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수중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뭐 먹고 살까 뭐 집도 없잖아요. 애들은 학교는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미래는 여기서 차별받거나 멸시당하지는 않을까. 예, 아이들 걱정은 많이 하고요. 저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좀 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묻고 있거든요. 15세, 17세 된 친구들은 뭐 방역이 끝나고 그러면 뭐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5세 정도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한국말도 못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전업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결혼한 친구도 하나 있고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다 뭐 15세, 뭐 10세, 6세, 뭐 4세 뭐 이렇게 뭐 갓난 애기들도 좀 있고. 그분들은 의료 전문가들이니까 한국 의료계에서 그분들이 살아갈 방편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그람 병원에서 일했던 이제 한국 직원들이 뭐 수가 꽤 되고요. 연락되는 친구들만 해도 한 40명 넘어서 이미 좀 외교부하고 저 법무부에 좀 그 명단을 제공해 드린 상태고요. 같이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도와줄지 좀 의논도 하고 있고. 바그람 때 동료분들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시고 계시고. 예,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물리치료사도 있고 국제진료나 뭐 이런. 그렇죠. 국제진료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한국 의료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중동 쪽에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예.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해외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분들이 또 뭐 다리어나 페르시아어 쪽이어서요. 공용에서 쓰는 말들이 꽤 있어서 뭐 인도 말도 어느 정도씩 다 알아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그리고 동료들 찾아보면 활로가 찾아질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서 난민을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살아요. 굉장히 열악한 삶이거든요. 이분들을 난민 수용소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대 아파트라도 마련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집이 있다고 다 해결되나? 당장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밥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 다니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실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 한 2, 3년 전에 제3국으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한 서너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송작전이 이후에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밖에 나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독일에 정착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난민촌에 있으니까 의료보험 혜택하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 생명이 받아서 탈출을 했는데 예, 같이 있었으면 한국에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먼저 다른 곳으로 탈출했던 분들이 난민촌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이 열악하다.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는 일단은 현지 그 한국 대사관과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하고 일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문화나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그 일반적인 아프간 분들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를 이렇게 예약을 해놔도 펑크내도 이렇게 전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없었는데 아프간에서는 이 친구들이 다 그 시간에 집결해서 정말 100% 왔다는 거는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된 거죠. 저희 한국식으로.
북한 문화의 특징으로 볼 때 몇 시에 와라고 해서 다 왔다는 자체가 이미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트레이닝이 된 것이다. 예. 대장금 인기였다면서요. 그 당시에 예, 큰 인기였다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팝 인기라고 하고. 예.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받은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수 온 친구도 있고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국제기구의 뭐 컨퍼런스 때 온 친구도 뭐 있었고 또 같이 저희랑 그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어쨌든 다들 이렇게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어서 의사직은 의사들이 좀 책임을 지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일단 이제 상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같이 일했던 분들이 본인이 일하는 곳 혹은 뭐 관련된 곳에서 이분들이 일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걸 찾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저 의료재단에서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그 단위 농협에서도 뭐 우리도 취직시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교육 관련한 사업하는 데서 기부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일시적으로 혹은 뭐 주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 연락을 받을 어떤 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은 없어서 당장 이 방송 보고 일산 백병원 손문전 선생님 바꾸세요. 전화 갈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벌써 직접 외래로 전화 와서 통화를 일단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일 주소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용도로 하나 파서 새로 메일을 주시면 훨씬 쉽죠. 예. 당장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냥 급하게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예, 거기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시판도 알려주시고 예. 메일 주소도 하나 알려주시고. 예. 다들 이렇게 빨리 수도가 함락될 줄 몰라서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또 몇 달은 있을 줄 알고. 예,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그 추천서도 써주면서 본인들도 이제 어플라이 할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함락되면서 모든 게 다 급해지면서 대사관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한국 외에는 구체해줄 사람이 없었구나 사실은. 예. 서로 다른 여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추천서 써주면 그쪽으로 어플라이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닥쳤는데 그 양반들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초인가부터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비행기가 뭐 내일 5,000명 미국으로 이송한대 뭐 이런 건데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함락됐으니까 15일에. 그러면서 일본 실패한 거라든가 다른 나라들 실패한 것도 봤을 거고 이렇게 자기들을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 태워서 데리고 나온 나라가 또 어딨어. 다른 나라 못 가지 이제. 그 신뢰 정도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후에 다시 나오실 것 같은데. 일단, 게시판하고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